이번 화에도 춘추시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12개의 학파 중 소설가, 의가, 농가, 잡가, 음영가, 음양가, 종행가, 병가, 도가, 묵가에 이어 법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가의 창시자는 전국시대 법경이란 책을 저술한 위나라 출신 이회라는 사람으로, 이회도 전국시대엔 제나라의 관중, 진나라의 상항, 이사, 한나라의 신불에, 한비자, 위나라와 초나라를 오가던 오기, 연나라의 악에 등 수많은 법가들이 생겨나는데 이들을 전국시대의 개혁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가들은 당시 14가지의 개혁을 주장하는데 맨 처음으로 법률을 강조하며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여 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요구하며, 두 번째로 유가들의 신분제를 반대하며 법가들은 귀족들이 세습을 통하여 토지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주장하며 능력 있는 대신들에게 관직을 내리고 농민들의 토지를 사유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신의를 강조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혁을 강조하며 장려를 통한 농민들의 생산 발전과 세금의 평등으로 인한 경제 발전을 추구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법가의 사상은 현재의 자본주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부터 그 환상은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법가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판단하여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하며, 백성들은 상과 벌을 통하여 나라에 공헌하게 하고 통치자는 술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여기에 술은 알코올이 담긴 액체가 아니고 덕으로 상대방의 인정을 받거나 인의를 베풀어 상대방의 존중받는 방식이 아닌 권력과 법으로 상대방을 순종하게 하거나 책략과 수단을 이용하여 대신들이 무조건 자신에게 충성하게 하고 반대하는 상대를 제압하는 권모술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를 바탕으로 법가는 절대적인 군주의 중앙집권을 옹호하는데, 강력한 법률과 형벌로 군주의 권력을 지키고 경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강국양민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강국양민이 법가들을 현재까지 비난받게 하는 원흉인데, 진나라의 상항이 제일 먼저 주장하였다고 기록되는 이 사상은 세 가지로, 먼저 백성들의 생활 수준과 소비 능력을 제한시키고, 두 번째로 교육과 정보를 통제하여 백성들의 저항 능력을 약화시키며, 마지막으로 교육과 문화를 통하여 민중의 반항의지를 꺾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상항의 우민 정책입니다. 상항 이외에도 모든 법가들은 백성들이 가난하고 약해야만 상과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길들여야 계속하여 백성들을 농경과 전투에 투입시킬 수 있고,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농경과 전투에 임해야만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인데, 이 때문에 법가는 상과 벌에 대한 제도를 중시하게 됩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큰 중시를 받지 못하였던 가들과 직접적으로 나라의 외교와 전쟁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던 묵가, 병가, 종행가와는 다르게 전국시대의 군주의 중앙집권제란 주장 하나만으로 법가는 반드시 필요했던 사상으로 여러 군주들의 환호를 받으며 140여 개 제후국들의 난전 속에 살아남아야 했던 춘추시대에서 전국 칠흥으로까지 생존해온 국가들은 모두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법가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니, 법가는 이 시대의 최고의 학파이자 진정한 패도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 최고의 법가라고 할 수 있는 상항이 진유공을 도와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성장시켰지만, 진유공이 돌아간 후 바로 그의 아들 진해문왕에 의해 처형된 것처럼 엄격한 법률로 인해 귀족과 평민들 사이에서 모순과 불만이 자주 발생하고, 특별히 법의 평등을 강조하여 귀족들의 반발로 배척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진나라가 법가들을 중용하고 진시황도 법가의 사상으로 통일된 전국을 다스리려고 하였지만, 강력한 법률과 형벌은 전쟁 시대에만 필요한 것으로 진나라는 자신만의 법가 사상을 전국에 보급하기 전에 멸망해버리니, 그 뒤를 이은 한나라는 그보다 온화한 사상으로 교체하여 법가는 빨리 몰락하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 법가들은 엄격한 법률과 처벌을 통한 지배를 강조하여 같은 법가들 사이에도 착오를 범하면 끝까지 배척하고 처벌하는 일이 자주 생기니, 다른 학파들이 멀리하여 홀로 고립된 학파로 변해버려 이들이 추락할 때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어떤 나라나 어느 곳에나 자기만의 법이 있는 것처럼 한나라 때부터 법가는 유가에 비해 중용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사상은 그대로 남아 법가의 사상은 유가의 사상과 통합되어 사용되니, 겉으로는 유가 사상 같지만 실제로 법가 사상으로 통치하는 외윤회법 제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법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비자라는 책을 추천드리며, 다음화부터 춘추전국 시대에는 군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현재까지 중국의 최종 학파로 남은 유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여러분들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본성이 착하여 법과 형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